안녕하세요. 낚시꾼입니다. 오늘부터는 인문사회계를 위한 미적분학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를 전공한 학생들은 미적분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간단한 함수들의 미적분에 대해서만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미적분학으로는 통계학을 수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적분학, 좀 고등학교 자연계 수준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미적분학인데요. 그걸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미분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분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분이라는 거는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작게 변할 때, 그 함수라는 거는 원래 이런 거죠. y는 fx죠. 그래서 함수는 입력값이 있을 때, 어떤 x라 입력이 있을 때 y라는 출력이 나오는 관계를 이제 수식을 써놓은 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드는 얘는 그냥 자판기 같은 건데요. 자판기에다가 뭔가를 넣으면은 돈을 넣고 그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물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는 일종의 그 자판기인데요. 값 자판기죠. 그래서 이제 미분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x를 어떤 입력값을 특정 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고 하죠. 그럼 이 x는 1에서 아주 조금 변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x는 뭐 0.999 예를 들어서 1에서 0.999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1에서 뭐 1.001, 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작은, 더 훨씬 더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x를 변화시켰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x를 변화시키면은 얼마만큼 변화시키면 그걸 이제 델타 x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x 변화량이죠.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y의 변화량이 그 비율이 얼마냐, 요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x의 변화량을 굉장히 작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죠. 근데 사실 이 델타 x라고 읽는데 이 델타 x가 정확히 0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0에 계속, 하지만 0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y의 변화량이 이제 x의 변화량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이 값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x를 아주 작게 변화시켰을 때 y의 변화량이 얼마나, 이제 비율이 얼마냐. 자, 예를 들어 보죠. 여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는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이건 중학교 수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1,1이라는 이 지점을 좀 확대를 시켜보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포물선이긴 한데, 여전히 포물선이긴 하죠. 근데 저 지점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 보면은 거의 뭐 요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더 하면은 사실은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확대를 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충분히 작은 이 1,1 근처에 있는 요 지점에서의 포물선은 사실은 거의 직선과 사실상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 이 접선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 접선은 국소적으로는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 행동이라고 부르죠. x에 뭐가 들어가면 y가 얼마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동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접선은 사실은 함수를 근사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요. 자, 그런데 통계학에서 이 미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분포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미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사실 앞으로 이제 제가 통계학 강좌에서 소개할 확률 밀도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누적 확률 밀도 함수. 이거는 보통 PDF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CDF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미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 베이지안 통계까지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이지안 통계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함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밀도 함수를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미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제 강좌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리통계학 통계학을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는 그런 분야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베이지안 통계까지 수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적분학, 수리통계, 또는 기초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베이지안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아주 잘 이해하지 않아도 이걸 할 수는 있는데요. 베이지안 통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도구만 사용해서 결과만 얻는 거겠죠. 물론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이걸 앞에 있는 걸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 강좌는 좀 더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미분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함수들을 어떻게 미분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